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만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진유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혈액암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계시는 환우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진단받으셨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우려되는지를 설문한 결과 가장 큰 우려사항은 경제적, 치료비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결과들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투명한 회복 가능성, 고통에 대한 걱정과 같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병이자 또 곧 죽음이나 고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께는 암 진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환자분들이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요. 혹시나 받게 될 치료로 인해서 내가 더 고통스러워지지는 않을까요? 또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긴 한 건지, 또 나아지더라도 혹시 재발하는 건 아닐지, 또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할지,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내 삶과 미래에 큰 불안을 느낄 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치료 중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해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해봄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바꿔야 할지, 또 암 치료 중에도 직장이나 일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혹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와 같이 치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옵션을 살펴봄으로써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만약 내 건강 상태가 위중해져서 임종이 가까워진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장 마주하기 두렵거나 또 피하고 싶으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태가 위중해져서 임종이 가까워진 상황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순간을 먼저 떠올리시기보다는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원하는 치료 방향이 무엇이고 치료의 선호도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미래 상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때 내 삶의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주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내 삶이 끝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또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상황을 준비하고 치료적으로도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주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2월에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입니다. 오늘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또 내 마지막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치료의 효과는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연명의료 중단의 기준을 제시해서 환자가 남은 삶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향후 나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법적인 문서로 남겨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둔다는 건 나중에 내가 죽음에 임박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고요. 또 미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문서로 남겨두는 거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든 아프신 분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들이건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적용돼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을 때부터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는다는 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빠르면 수일 내에도 사망할 수 있다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의 판단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행이나 증상의 악화가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이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의료진이 환자가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의사를 재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치료적인 효과가 없이 임종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연명의료의 종류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또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처치들이 연명의료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황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가슴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투석의 경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해서 혈액을 투석기에 통과시켜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액투석은 치료에 효과 없이 환자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항암제 투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는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환자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항암제로 인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인공호흡기는 호흡부전이나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호흡을 돕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그 임종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가 되고요. 튜브를 입으로 넣거나 목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치아나 기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외생명유지술은 기계를 통해서 혈액을 뽑고 그 속에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혈관으로 계속해서 주입해주는 방법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는 출혈이나 극심한 통증과 혈전,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혈은 과다출혈 환자나 혈액 생성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에게는 급성 폐손상 등의 심각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번째, 심각한 저혈압이나 쇼크 상태에서 혈압상승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분의 사지가 궤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종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에게 연명의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또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나 돌봄은 무엇인지, 또 어떤 시술이나 그런 처치들이 환자에게 줄 영향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자 치료 상태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정말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분에게 무의미한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쉽게 말할 수 있는 존엄사나 안락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 곧 환자분을 임종하시게끔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정말로 이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환자분의 편안하고 존엄한 임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에게 시간과 기회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서 사전연명의료요양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뿐 환자분의 편안과 안정을 위한 통증 조절, 수분, 영양, 산소 공급과 같은 필수 의료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러면 내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써두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받아야만 하는 건지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라서 향후 말기나 임종기 판단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도 있고요.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거나 또는 1촌 이내의 직계 좀비소 가족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할 때 내가 스스로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요양서가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써도 나중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요양서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지만 본인 이외의 가족들의 변경이나 철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임종기 돌봄 계획이나 치료 방법, 또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요양서 작성을 결정하게 된 가치관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가족분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대화와 공유를 미리 해두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치료 결정은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실 건데 내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대신해서 결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치료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진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실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통해 미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요양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가까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의 내용과 연명의료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또 말기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이용 가능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설명, 사전연명의료요양서가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효력을 잃어버리는 상황,
또 작성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양서가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변경이나 철회를 원하는 경우에서의 조치,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의 기록 이관에 관한 내용 등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경우에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양서 등록기관이 어딘지, 또는 내가 치료 중인 병원에서는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직접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양서는 이렇게 등록기관에서 상담자와의 상담과 대화 과정을 통해 제도에 대해 충분히 들으시고 이해하신 뒤에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인지가 저조하시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양서 상담을 원하고 또 인지도 명료하고 의사결정 능력도 있으신데 거동이 불가능해서 내가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어려우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등록기관들은 출장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하셔서 나에게 방문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가까운 등록기관이나 상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이 가까워진 상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순간을 먼저 떠올리시기보다 내 삶의 과정과 그 가치관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분들과 사전연명의료양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의미와 그 경험,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그 대화의 과정을 사전 돌봄 계획이라고 하면서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실 수 있는 책자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하셨던 환자분들이 각자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나누고 책자에 기록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나의 하루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고 혹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 감정이나 생각은 어떤지 직접 적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종교활동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활동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이별 경험을 통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 나누고 싶은지, 또 마지막 돌봄의 순간까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나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고요. 원하시는 경우에 이후에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작성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해야지만 나중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은 개인의 의료적 상태와 치료 선호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양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그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삶과 치료의 과정에서 주체적인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한 번쯤은
충분히 가져보셔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암에 대해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하나의 법적인 문서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깊고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죽음을 대비하는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또 내 삶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이자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는 임종기에 나는 연명의료는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셔서 충분한 상담의 기회를 가져보시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법적으로도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의 진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